네,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오늘 새벽 구속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김건희 씨가 1심 첫 공판과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법원이 결국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로는요,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본 걸까요? 일단은 그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세 차례에 이제 출석 통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출석에 응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제 공범으로 되어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지 여부를 기다렸다가 구속이 되고 나니 이제 출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진해서 이제 출석을 하겠다. 그때 이제 임의로 날짜를 지정을 하고 이제 출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랑 협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이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증거를 인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을 맞출 우려가 또 있고. 특검에 나와서 이제 진술을 했었던 부분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태도도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에 그런 염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아마 이제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 총재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해 왔고 어제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증거인멸 우려가 그만큼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미 구속된 이제 통일교의 전 세계 본부장이 네. 사실은 이제 뭐 통일교에서 이념이 뭔가 이제 통일교에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념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정치 자금도 이제 제공을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이제 정치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서 이제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가운데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 자금을 제공을 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제 김건희 씨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일교의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개인의 일탈을 할 그런 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이제 제대로 밝히고 이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학자 총재의 진술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상의 우려를 내세웠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학자 총재가 현재까지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데 구속이 됐잖아요. 이 이후에는 좀 뭐 신경의 변화라든가 해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사실 뭐 보통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이 되면 네. 좀 그동안에는 혐의를 부인을 하다가 좀 신경의 변화를 겪게 네.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사안 자체가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의 지금 관련자들이 이 특검에서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신뢰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입장을 보이기도 해가지고 아마 재판 단계까지 가서 뭐 입장을 바꿀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뭔가 이제 자백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입장의 변화가 바로 생길 거다 이렇게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뭐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 진술에 대해서 이제 뭔가 사실관계를 밝히기를 그렇게 이제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시되는 증거들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이걸 파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후에 아마 재판 단계에 가서 조금 방어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특검은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좀 입장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 총재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총재 전 비서실장은 구속을 면한 상황이에요. 법원은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충분한 혐의 소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혐의 입증뿐 아니라 소명도 좀 안 됐다 이렇게 말한 건데 그렇다면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신병을 확보할지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뭐 지금까지는 소명이 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는 하지만 통일교 내에서 지금 비서실장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사실 이제 낮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통일교에서 어느 정도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런 모든 진행되는 현안 청탁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했고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그런 증거 입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수사 단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이제 그런 객관적으로 뭔가 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지금까지는 현출되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앞으로 특검 기간이 또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판에 넘어가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제 나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소명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혐의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예. 아직 지금 이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만 지금 이제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향후 이제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윤모 씨와 권성동 의원에 의해서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이 되면서 특검의 통일교 의혹 수사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권성동 의원이 다시 특검에 소환이 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 브리핑 보니까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조사도 한 차례 미뤄졌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불출석으로 임할까요? 그거는 사실 뭐 아직 단정은 하기는 이르지만 뭐 만약에 불출석을 계속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서 뭐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불출석을 할 가능성은 뭐 조금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는 이제 구속이 됐던 사유가 2022년 1월에 이제 받았었던 그 정치자금 네. 1억 그거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됐고 지금 이제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2022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또 이제 두세 차례 또 가서 이제 또 쇼핑백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통일교에서 자체 제작한 넥타이라고 했는데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전달을 한 부분이 그냥 세뱃돈만 줬을 뿐이다. 그리고 쇼핑백은 전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떤 부분을 전달했다 이 부분까지는 지금 확인이 아직은 덜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불출석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한학자 총재를 통해서 아니면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특검팀이 뭐 통일교가 현안 관련 청탁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두 가지 이제 투트랙으로 접근한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 최종 결정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로까지 뻗어나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거의 턱 밑까지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라고 볼 필요성도 없었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권성동 의원이 여기 부분에 개입을 했던 것도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를 할 그런 의도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뒤에 어떤 역할을 지시를 했고 정말 통일교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이행을 해줬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충분히 조사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응할지 여부는 사실은 좀 지금의 이제 태도로 봤을 때 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꼭 들어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이 열리는데 김 씨가 이제 재판에 나오는 그 모습이 공개가 됩니다. 법원이 촬영 신청을 허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법원에서는 이제 대법원 규칙상에 따르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모습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이제 촬영을 허가를 할 수가 있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또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허가한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영부인의 지위였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금 이제 문제되는 혐의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나 이제 뭐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앞으로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공개 촬영을 허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촬영이 이제 허가된 건 허가된 건데 김건희 씨 측에서 사실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전략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하실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 공개가 되긴 하지만 모든 과정이 다 이제 공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밝히는 쪽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설령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향후 진행돼야 될 재판 과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시점도 이제 후반부가 돼서야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 내일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기존의 특검의 조사에 출석을 할 때에도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뇌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뭔가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입장을 표명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유사하게 좀 입장을 피력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조심스럽지만 재판은 처음 시작되는 그런 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입장 자체 표명을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자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공개에도 김씨 측 법률 대리인단에서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다르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에는 좀 어쨌든 응했습니다. 응했던 이유가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언정 출석 자체를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재판 단계에 가서 형량을 이제 어쨌든 산정을 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에 비협조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리하게 이제 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아니면 건강상의 우려로 인해 가지고 보석도 청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석을 청구를 했다고 했을 때 특검에서 이렇게 수사에 응했었는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에 출석을 하고 있는지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윤 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입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재판에 있어서도 뭐 이런 공개가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출석을 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뭐 장래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석 청구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했죠. 26일 오전에 그 보석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어요. 이 보석 청구 받아들여질까요? 사실 이제 보석을 이제 결국 이제 석방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인데 근데 석방을 해주었을 때에 이제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판단을 하는 근거 자체가 본인이 그냥 당연히 뭐 도망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지만 근데 그 행동을 또 보거든요. 그 행동을 보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특검에서 당시에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1차 저지, 2차 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보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석방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 또 이 재판에는 출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불투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존의 그런 태도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재판부에서도 보석을 허가를 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추가로 또 기소를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어가지고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보석 심리를 하기는 할 테지만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아주 중대하게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교육과 관련해서 내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인데 내란 특검팀이 협조를 전제해서 서울 구치소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거든요. 지금 보석 청구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이 협조에는 응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그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입장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아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출석을 거부를 했던 것이 이제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공범으로 엮이게 되면 뇌물죄로 이제 제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우려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추측이 되고 지금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동안에는 이제 출석을 이제 했었다가 구속이 되고 나서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특검 자체의 결국은 위헌성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다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내란 특검에서 지금 이제 외환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특검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좀 출석을 하지 않을 우려가 너무나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전 대표가 불출석했고요. 그에 따라서 증인 신문이 이제 불발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 수령하지 않았고요. 특검이 특별 송달을 요청했는데 특별 송달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 전에 증인 신문 청구를 하는 게 사실은 이것 또한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고인 이 수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진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특검에서 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 소환장을 통해 가지고 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증인 소환장 자체를 지금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폐문부재 상태. 그러니까 이제 갖고 우편이 송달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송달을 먼저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하겠다. 그게 이제 특별 송달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이 증인 소환장을 들고 가서 이제 전달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 송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증인 소환장을 이 송달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받고 나서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강제 구인도 또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로서 이렇게 이제 먼저 소환장을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 송달이라는 제도를 지금 이용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출석을 지금 독려를 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6월 24일에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3명이 사망한 사고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후 2시부터 조금 전이네요. 아리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이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 구형량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리튬 전지 업체였는데 네. 그때 당시에 작년에 이제 공장에서 불이 발생을 하고 나서 피해자가 23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에 처음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피해 중에서는 가장 컸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뭐 유해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을 네. 했고 그 아들이 이제 총괄본부장인데 이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받은 사례를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처벌이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징역 2년이 최고였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피해가 컸던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가장 큰 피해였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높게 구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 대표 측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리셀의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이제 부인해 왔고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는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점은 오늘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다면은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혐의로만 적용이 될 텐데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제 조금 재판부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게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 나 명목상의 대표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대표는 지금 뭐 아들이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경영 책임자가 자기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그거를 뭐 증거를 통해서 봤을 때 실질적인 대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본인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형량이 조금 더 높게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리셀 공판과 관련해서 선고 소식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